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자신의 능력과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 생활 중에는 일에 매몰되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돌려받아 가족과의 추억을 쌓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경제적 안정 4% 법칙. 경제적 부분에서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 투자하고 필요할 때는 그중 일부만을 사용하여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법칙은 은퇴 자산에서 매년 4%만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걱정을 덜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능력 향상.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배움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습관은 두뇌를 자극하고 문해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키우고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4. 건강관리. 매일 10분 걷고 명상한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해야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 매일 1%의 습관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든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1%씩 더 나아진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하루의 1%의 발전은 한 달, 1년이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변화는 결국 당신을 더 나답게 그리고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기회입니다.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능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는 삶. 매일의 작은 습관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는 불안과 기대입니다. 더 이상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 불안과 앞으로의 생활 방식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불안과 기대를 하나로 엮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유대, 경제적 안정, 그리고 건강과 개인 성장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행복이다. 첫 번째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중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저 또한 직장에 매달리다 보니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비로소 가족과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더군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캠핑을 통해 자녀들과의 대화를 다시 열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유대감이 훨씬 더 깊어졌다고 해요. 오랜 시간 직장에서 보내느라 잃어버린 시간이 결국 은퇴 후에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경험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삶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을 자주 잊고 살죠.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맺는 시간이 바로 은퇴 후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은퇴 후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경제적 안정은 자산 배분에 달렸다. 4% 법칙. 두 번째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이고 꾸준히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용해 생활하는 방식이 필요하죠. 이때 4% 법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은퇴 후에도 자산에서 매년 4% 정도만을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을 크게 축내지 않으면서도 매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30년간 모아둔 자산을 이 4% 법칙에 맞춰 관리해왔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큰 재정적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4% 법칙을 따를 경우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자산이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자산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채권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도움이 되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는 주식에서의 수익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을 분산하여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능력과 건강은 꾸준한 습관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며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은퇴 후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스스로의 사고를 더 깊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소통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은퇴한 분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더 나답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은 은퇴 후에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 10분 정도의 걷기와 명상만으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체력도 유지할 수 있고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죠. 특히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매일 아침 10분씩 산책을 하면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했고 그것이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매일 1%의 변화가 쌓이면 더 나은 내가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일 1%씩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글을 쓰고 매일 조금씩 걸으며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 것이 결국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적 안정과 가족과의 유대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은퇴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함께 불안함을 느낍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더는 정해진 업무가 없다는 점은 해방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 안정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후에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 경제적 안정, 그리고 건강과 개인 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 먼저,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직장 생활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합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직장에 몰두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 아내와 여행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직장에 얽매여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그는 은퇴 후 아내와의 여행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죠. 친구는 직장에 다닐 땐 바빠서 미처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더군요. 이처럼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죠. 간단한 산책이나 집에서의 대화, 함께하는 취미 활동 등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한 지인은 은퇴 후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주말마다 손주를 돌보며 자녀가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육아에 도움을 줬고 그 덕분에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4% 법칙과 자산 배분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 없이는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 법칙은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법칙은 간단하게 말해 매년 은퇴 자산에서 4%만을 인출해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을 크게 축내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 지인은 이 4% 법칙을 따라 은퇴 후 20년 동안 꾸준히 자산을 관리해왔고 덕분에 큰 재정적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고 하더군요. 이 법칙의 핵심은 자산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는 채권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도움이 되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는 주식에서의 수익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부부는 은퇴 후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배당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배당금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면서도 자산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이죠. 그들은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적절한 자산 배분입니다. 능력과 건강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퇴는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배움과 성장을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매일 조금씩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습관은 두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은퇴 후 글쓰기를 취미로 삼았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쏟았는데
그것이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더군요. 매일 조금씩 쓰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더군요. 또한 건강은 은퇴 후에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와 명상입니다. 매일 10분만 걸어도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명상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친구는 매일 10분씩 걷는 습관을 들여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짧은 시간이라 큰 효과가 있을까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매일 조금씩 신체 활동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1%의 변화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1%의 변화입니다.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쓰고 매일 조금씩 걸으며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자신의 능력과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1%만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보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더 나답고 더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경제적 안정, 그리고 건강과 자기 개발을 모두 잡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